괜찮아요. 아, 이거 해야 돼요?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로만 방송되는 상크 리교시 아빠 육아 전문가 김진성 소장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박진성 소장님이라고 아, 성을 저희가 성을 바꿔서 바꿔버렸나 봐요. 이런 죄송해요. 소장님. 괜찮습니다. 김진성 소장님이십니다. 어디 김씨세요 혹시? 경주 김씨입니다. 아 진짜. 어디 김씨? 저는 나주김. 그 김진성 가성 아니고 진성. 아, 예. 예, 그 저희 애들이 그래요. 그 진성 가수님 나오면 아빠 이름이라고. 그분도 유명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주저리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유튜브 채팅창에 궁금한 점들 의견 올려주시면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인스타그램 자막으로 저희 상클 계정도 오늘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성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상크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상암동 클래스를 치시거나 인스타 계정 좀 치기가 어려서 그냥 상암동 클래스 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콘텐츠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1000명이에요. 그래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아직 배가 고픕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성 소장님. 네.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공감하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아이 둘이 있는데 맞아요. 소장님도 아이가 둘입니다. 둘이시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6학년 4학년 됐어요. 그럼 또 이제 또 다른 발판을 준비하셔야 되는.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공부도 하고요. 성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진로도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5, 6학년 되면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고민들이. 그렇죠. 예. 사실 오르카기뿐만 아니라 계속 매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왜 이렇게 생각할 게 많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항상 초보 아빠라 얘기를 해요. 계속. 왜냐하면 아이가 커가면서 처음 겪은 게 계속 많아지니까 저는 초보 아빠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육아휴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네. 이거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저희 이제 주변에서도 회사 기자 선배들도 이렇게 남성 기자들도 이제 육아휴직 한 사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소장님이 육아휴직 하실 때만 해도 좀 눈치 보이는 일이었죠?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어디로 이직하니? 휴직한다. 이직하니. 네, 이직하니? 얘기해봐, 어디로 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고요. 집으로 가는데. 네, 저 집을 애 보러 가요. 거짓말하지 마. 안 믿으셨군요. 네, 거의 뭐 100명이면 99명이 안 믿었어요. 네. 그랬고 두 번째는 저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도 육아휴직 할 수 있어? 아예 그게 맞아요. 가능한지를 네. 모르고 있었던 네. 거군요. 지금은 그래도 인식이 바뀌었어. 남자도 할 수 있고 휴직이란 게 정말 가능한 거야를 알 수 있었는데 그쵸.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훈육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못했지만 네네네. 아빠가 훈육하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아빠가 솔직히 잘못 뭐 이렇게 체벌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엄마랑 또 혹시나 체벌을 하면 근데 해서는 체벌을 안 되죠. 안 하더라도 일단 아빠는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문제. 목소리도 더 크고 맞아요. 뭔가 무서운 게 있어요. 이도성 기자처럼 키 190인 아빠가 화 한번 내봐요. 그래요? 아주 조용히 얘기해도 그러겠다. 김하은 일로 와봐. 무서울 수 있겠다. 목소리 쫙 깔았고 네. 얘기 좀 해. 동작 억울한 게 뭐냐면 저희 아내도 사람이니까 짜증을 내잖아요. 네. 아이들은 한 번도 엄마 짜증 생각하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목소리도 작고 이게 아빠에 비해서 진짜 작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일반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화내지 마. 나는 그냥 하는 말인데. 아니 아빠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쁘게 얘기해봐. 뭐 이런 식 얘기를 아이들이. 근데 오. 저도 어릴 때 아빠가 화를 낸다고 오해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진짜 화를 낸 겁니다. 말썽 많이 피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도성 기자. 이도성 기자도 요새 이제 육아 관심이 점점 생기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슬슬 이제 가족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육아휴직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생기고. 근데 궁금한 게 그 아이랑 엄청 친하시잖아요. 네. 주변은 다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이렇게 되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맞아. 이게 어렵네요. 그래서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신 네. 거예요. 네, 강연을 드려라 말고. 책을 사봐라. 책을 사봐라, 이거 말고. 그 외에. 그러니까 질문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소장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 가지 핵심을 먼저 얘기해 주신 게 있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건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한테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과 반대로 우리 아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잔소리 엄청 많으시고요. 많은 어머니를 그러시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시고 뭐 이제 또 아이들 자랑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님은 아시겠지만 뭐 이유도 없이 많이 혼나기도 했고 맞기도 했죠. 근데 아버님은 그때 아셨어요. 제가 아버님을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저 왜 이렇게 많이 때리셨어요? 아버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널 때려본 적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님은 그때 본인이 훈육을 하셨다 생각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 방법을 그대로 하게 되면 지금은 너무 안 맞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난 정말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걸 받았어. 그럼 그대로 아이한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좀 난 아버지랑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시는 게 그게 사실 가장 첫 번째 했던 것 같아요. 여행 얘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그냥 친구 같은 아빠가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권위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나오면 권위가 권위 어느 있는 정도 아빠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병행되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네. 똑같이 얘기를 해요. 4분면을 놓고 친구 같은 아빠, 권위주의적 아빠, 권위가 있는 아빠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권위주의적이 아니에요. 권위가 있는 아빠가 맞다 생각해요. 권위주의적이랑 권위 있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권위주의적은 난 가부장적이야. 내 말 무조건 들어. 뭐 이런 거고요. 권위가 있는 아빠는 이야기를 해서 아이한테 어떤 통제를 좀 하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분명히 잘못도 많이 하고 횡단보도 뛰어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위험할 것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권위가 있는 아빠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쯤 되면은 그때부터 친구 같은 아빠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시점이 중학 초등학교 초- 고학년 때부터. 예. 지금 이제 저희 딸이 6학년이거든요. 네. 4학년 때부터 힘들었어요. 그때 권위와 친구 같은 아빠가 섞여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됐다 보면 친구 같은 아빠가 되면서 아빠들의 희망이에요. 뭐냐면 아이가 고민을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범카이브님께서 댓글로 M본부의 전종원 아나운서님도 육아휴직에 들어가실 정도로 요즘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이 유명인 중에서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못마땅할 수 있는 트렌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래 같이 같이 해야 하는 되는 건데. 존재인데 아. 마치 이제 남성이 육아휴직하면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칭송받고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소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이제 말씀해주시고 하다 보면 이제는 육아휴직했어? 대단해가 아니라 할 때 됐으니까 한 거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오겠죠. 네,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육아휴직했네. 아빠가 육아에 참여를 해? 아빠가 도와줘?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건데 해야지. 이런 인식이 돼야죠. 그리고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아빠랑 어릴 때부터 라포라고 하잖아요. 아, 그 라포.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자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언젠가 부모님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그 모든 일생의 그 주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아빠라는 그 남성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런 게 없다가 이제 꼭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 세대도 좀 그랬지만 네. 학창 시절에 안 친하게 대면대면 살다가 갑자기 이제 결혼할 때 되거나 뭐 하면 갑자기 되게 친한 척을 하시면서 개입을 하시려고 하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친한 척을 하지? 우리 이 정도로 친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저런 것도 있어요.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 말을 안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얘기하죠. 쟤 너무 말 안 듣는데 당신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럼 갑자기 그래? 아빠가 내가 한번 해보지. 딱 가서 얘기를 하는 순간 아빠랑 사이가 더 멀어지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평소에 얘기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평소에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육아 여행, 자녀와의 여행으로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영 씨 평소에 잘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잘해요. 아,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막 엄청 맞아요. 다니잖아요. 딸기 농장 가고 막. 네. 근데 이게 돈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몸도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들고. 복근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카톡 답장 늦게 할 수밖에 밤 없는데. 10시쯤에 답장이 오고. 소장님은 지금도 자주 가세요? 그죠.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 매주 가요. 가장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집에만 있으면 아이가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봐요. 아, 그걸 보기 싫어. 맞아요. 그것이 보기 차라리. 싫어서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뭐 해외여행도 가능하면 좀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지난주에 4년 만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어디다? 아, 해외여행. 필리핀의 보홀을 아, 한번 보홀. 다녀왔죠. 액티비티 막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곳이군요. 예. 아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4년 만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매년 나가면 감독이 적은가 봐요. 4년 만에 나가니까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러고 갔다 오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4년 주기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매년 가지 마. 월드컵 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같이 여행 안 가려고 하는 맞아요. 아이들도 있어요. 아 이제 뭐 나 네. 친구랑 뭐 친구랑 약속 가죠, 있어.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까요? 잘 다니는 비법 그러니까 같은 뭔가 거 있어요? 친해지는 그게 좋아. 추억도 쌓고 좋죠. 당연히 여행 가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간냥 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거 있잖아요. 뭐 해본 놈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여행 안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행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가 안 있거든요. 하던 거 왜 안 그렇죠. 하던 네. 왜 안 하던 일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아이가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사실은 부모랑 가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가는 거 더 좋아해요. 진짜요? 근데 중학교 때 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꾸준하게 부모랑 같이 갔던 습관이 있으면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하게 가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간다고 하면 이제 친구랑 해도 재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원하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율이 이제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아시다시피 여행 가거나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 되면은 뭐 당일치기로라도 어디 이제 바람 쐬러 가는 형태로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에 만약에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뭐 BTS 뭐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그런 뭐 K-pop 아티스트가 있으면 뭐 그런 데를 가본 거나 그런 그렇죠. 식으로라도 좀 같이 끌어들여서 맞아요. 그냥 무조건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이의 맞아요. 관심사를 자극해서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네. 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은 막 멋진 거 보고 유적지 가보고 그거 좋아하잖아요. 애들 되게 짜증내요. 맞아요. 산 막 경치를 되게 감상하면서 네, 제가 또 어울리지 않게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네. 아, 잘생기셨는데. 공연이나 콘서트장에 가면은 네. 아니 그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오. 실제로 그거는 또 이제 한 명당 한 매밖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만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냥 같이 가서 옆에서 앉아서 보시더라고요. 이런 그거 보니까 괜찮은 되게 좋아 방법이에요. 보였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 같이 가야 있으니까 네. 되게 좋은 방법이고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티비티를 좀 많이 한다. 나는 그쪽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특히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그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많이 같이 놀게 어울려 놀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랑도 놀 수 있고 부모님이랑도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걸 존중해 주는 거나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미국 문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그 뭐라 그러죠? 하룻밤 자게 하고 슬립 오버. 슬립 오버. 오. 영어 잘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꿀팁. 진짜 이제 꿀팁이 연령별로 육아 여행 추천하는 장소를 좀 콕콕 집어주세요. 우선은 저 이제 영화들은 어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니까 기관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기관? 기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놀이터도 있고요. 우와. 놀이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미리 신청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올해 가족센터로 바뀌었는데 전국에 가족센터라고 있어요. 가족센터. 네, 예전에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였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더라고요. 가족센터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놀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요. 아이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우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 예를 들면 이제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클로버라는 부모 수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이제 뭐 배려라든가 뭐 인사 이런 주제로 해서 부모랑 아이랑 앉아서 같이 놀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아, 같이 참여하는 거군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물론 놀이터나 장난감 도서관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게 있고 뭐 초등학생들 되면 뭐 키움센터 뭐 이런 데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겨울 같은데 특히 이럴 때 이제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많이 못 가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전에 비해서 진짜로 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좋은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양 혹시 아시죠? 청양. 청양? 청양고추 네, 나오는데. 고추고장. 지역 네네. 지역 이름을. 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청양을 가게 됐는데 네네. 저희 가게 되면 검색을 해보잖아요. 아이랑 놀만한 걸 찾아보면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방 지역에. 지역에도
아이랑 놀 곳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뭐 백제문화박물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천문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서울에서 못 느끼는 비가 좀 많이 물이 좀 있다 그러면 계곡 같은 데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데 가면은 뭐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밖에 안 해봤는데 아이가랑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각 지자체들마다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서 가는 것도 재미있고요. 저희는 이제 꼭 가는 게 도서관 꼭 가요. 아, 도서관. 네, 요새 도서관들 좋은 데 되게 많아요. 서울에 되게 많이 생겼지만 최근에 갔던 데는 이제 전주에 거기 도서관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 이쁜 데도 있는데 또 이쁜 데도 생겼어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꽃 되게 많은 공원이에요. 공원 한복판에 한옥도서관이 있어요. 오,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가서 이제 영화는 좀 그렇고 한 유초등 아이들 가서 만화책 보다 왔거든요, 같이. 아, 만화책도 있어요. 만화책도 있어요. 요새 이제 웹툰들 되게 막 있고요. 예를 들면 평창 같은 데 가도 작은 도서관 가면 만화책들 막 있어요. 그렇죠. 평창.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저도 뭐 우연히 무슨 뭐 친척 행사에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장거리를 갔다가 그 근처에 혹시 뭐 없나 검색해봤을 때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많지 않네? 맞아요. 맨날 수도권만 있다가 그렇게 가니까 특히 저는 뭐 충북 단양에 다누리 아쿠아리움이라고 있는데 오, 서울에 아쿠아리움. 진짜 많은 아쿠아리움 있고 막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격도 되게 합리적인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거기 많고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좋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딱 공감이 돼요. 네. 어디 갈 일 있을 때 검색해 보면 일석이조로 좋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임실 가서 임실 피자 만들어 보는 거 오. 했던 거 기억에 치자, 남거든요. 치즈로 거기 나오는 치즈로. 네, 그냥 가서 뭐만 보고만 오는 거 말고도 이렇게 체험형도 많으니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 많은 그 유명한 곳 아니어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좋은 곳 한번 검색해보는 그런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간 기관들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육아 번째, 종합센터, 육아종합센터, 가족센터 가족센터. 그런 데를 전국에 다 있어요. 네. 서울에도 25개국에 매 구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각 지역 지자체에 가면은 요즘 숲 놀이터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네네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 많이 가서 막 그냥 그때 재밌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때 이랬지. 나중에 커서도 맞아요. 아기가 좀 이렇게 좀 기억이 안 기억해 날 볼 수 수 있는. 있잖아요, 애들이. 못해요. 아, 못하고요. 그래요? 정말 이 그래서 정도예요? 못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국내 좀 오래 갔거나 해외 오래 갔을 때는 네. 갔다 와서 사진 한 20장 정도 뽑아요. 그래서 저희 앨범에 다 넣어놨어요. 아, 진짜 그 뽑아서 앨범을 뽑아서 만들어서. 앨범에.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잖아. 예를 들면 너 말레이시아 갔다 왔잖아. 언제? 일로 와봐. 봐봐. 맞아. 기억나. 거의 뭐 검찰처럼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그죠,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가끔은 사진을 보면서 그걸 내 기억화시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내 기억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하니까. 근데 좀 좋은 팁인 게 사실 핸드폰에 막 저장만 엄청 돼 있지. 맞아요. 사실 이거 다시 꺼내보지 않거든요. 그쵸. 사진을. 맞아요. 근데 인화를 해라. 맞아요. 그래서 한 20장 정도, 여행마다 20장 정도씩 인화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 예를 들면 너 저기 평창에 가서 스키 탔잖아. 내가 언제? 봐봐.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증거를 제시해라. 그럼요. 저 매번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면 갔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점점 기억이 잊혀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 가면서 아빠랑 엄마랑 이런 걸 잘했구나. 했구나. 네,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장거리 여행, 장시간 동안 이렇게 어디 한 달 살기 같은 거라던가 네네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떠나 있는 것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럴 경우에 뭐 유치원이나 학교를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아이들이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부모의 가치관인데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초등학교 때의 체력과 그 경험을 가지고 30살까지 산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좀 많이 놀고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 중고등학교 때 어려우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이 뭐 학교를 뭐 빠져도 난 괜찮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였고요.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어떤
집은 저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나 학교 빠지면 수업 못 쫓아가는데 어떻게 빠져라 얘기하는 집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학교 빠진다 그러면 아싸 하고 가죠. 그때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을까 근데 집마다 좀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한 1년에 한 20일 정도는 아마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류 내고 하면 되니까. 맞아. 예. 그렇군요. 어. 자, 시간이 벌써 또 많이 흘렀는데 네, 우리 쌍크리 분들 아내랑 님도 그렇고 기왕킴 님도 영상 찍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기록 남기라고 브이로그 찍는 분들도 계시던데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혜선님 캐나다 밴쿠버에서 며칠 살아보는 것도 정말 좋다고 하셨고 그 아내랑 님이 네네. 가족여행 같이 다니니까 아이가 계획도 짜더라고요. 다음 여행 목표도 생각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하나 좋은 네, 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계획을 같이 짜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저희가 6월에 이제 경주에 한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딸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옆집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너희들끼리 계획 짜 1박 2일 동안.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다 쫓아주기로 했으니까 딸이 어떻게 하지? 지금도 근데 벌써 막 고민하고 있어요. 경주 최고급 호텔 막 스위트룸 막 몇 천만 이게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최대한 하는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다른 집들도 하는 것 좀 봤는데 되게 타이트하게 짜거든요. 부모들이 되게 토가 나온대요. 네. 그래도 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이제 6월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너무 좋은 먹고 것 싶은 거 같아요. 식당 찾아봐, 카페 찾아봐. 그렇죠. 네. 스스로. 네. 정말 좋네요. 야, 약간 이건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마지막으로 육아 여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선은 이제 초등생도 그렇지만 영유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가기 전에 병원 가서 종합 약을 하나 처방받아요. 얘를 혹시나 뭐 항생제 포함해가지고 아예. 그래서 뭐 일주일 가면은 한 3일치 이렇게 받아놓고 가서 열이 나면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리 얘기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예비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한 달 살기 가면 일주일 정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돈 낭비하는 게 아니고 비상상황 때 쓰는 거니까.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뭐 다른 뭐 밴드라든가 이런 약들도 중요한데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가장 제일 얘기하는 거 뭐냐면 두 손은 가볍게. 왜냐하면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데 얘 양손에 키리가 있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부부가 간다 그러면 아니면 요새는 한부모 가정도 있으시니까 어쨌든 갈 때는 최소한 한 손은 아이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찔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구나. 뭐 이 길을 가는데 뭐 차가 튀어나오는데 훅 지나가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양쪽에 캐리어 들고 있어 보세요.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되면 좀 괜찮겠지만 영유아 때 초등학생 때까지는 양손을 가볍게. 그래서 뭐 배낭을 좀 많이 이용하시고 아니면 한 분은 캐리어 잡고 한 분은 애를 보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렇죠. 요새 그냥 배낭 메고 팔 자유롭게 하게 물통 끼고 우산 끼고 그쵸, 해놓고 맞습니다. 팔은 애를 잡는 게 안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만 딱 보고 우와 저거 뭐지? 막 뛰어가는데 그럴 때 잡아야 되니까. 이 마지막에 약간 생각지 못한 그런 좋은 조언을 또 팁까지. 주셨습니다. 맞아요. 안전이 제일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가 아까 그 도시락 교실 시간에도 출산율도 낮고 맞아요. 첫째 아이만 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직접 찾아보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되게 많은데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런 약간 지자체별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 그 서치부터 예약까지 다 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눈이 또 반짝였어. 갑자기 이런 얘기 그런 나오니까 걸 갑자기 한번 개발해볼까 싶기도 반짝반짝하네요. 하고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쵸? 예. 한번 해봐야겠어요. 약간 수익으로 될 것 같고요. 교육 트래블.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로 함께하는 상클 2교시까지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어색했던 분들 또 어떻게 하면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애들 아빠가 아이들과 좀 친해질까? 그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상암동 클래스 본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하면 상클하세요 하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